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없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 부작용이 큰 만큼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군 사령부 터 환원 문제를 논의할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국방부는 첫 회의부터 범시민 대책위의 8가지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는 10월 원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원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주로 영동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에서 사과 가지 검은 마른 병이 발생했습니다. 전파 속도는 느리기는 하지만 약이 없어 일단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들. 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없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도시 정비의 하나인 만큼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6년째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원주 구도심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해마다 조합장과 부조합장 임금에 업추비와 판공비, 상여와 점심값, 4대 보험료 등 운영비로만 2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설계와 환경 교통 영향 평가, 문화재 현상 변경 용역비까지 빚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보다 못한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르는 데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개발 조합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사나 대의원이나 조합 측은 시공사만 선정하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그 진행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기 분석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했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향후 50년 동안은 사업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원주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주민 뜻만 있으면 언제든 재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예비 정비구역을 더하면 원주에만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가능 지구는 32곳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 빚만 늘고 지역이 낙후되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간 쓰였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어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이 빚더미에 눌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에 줬던 대여금을 포기하면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 활용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채권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10수년 넘게 이어져 온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도시 난개발 예방을 위해 이제라도 원주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일군 사령부 이전 부지 환원과 관련한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부지 전체 환원 등 범시민대책위원회의 8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첫 만남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전례 없는 민관군 상생협의체가 발족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우선 일군 사령부 터를 모두 환원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정해주면 내주겠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들어온 화력부대와 추가 배치될 부대까지 함께 옮겨갈 수 있다는 것으로 65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던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검토 대상이란 뜻입니다. 지난 2009년 폐쇄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이곳 캠프롱 반환 문제도 민간군 상생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환경보건과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것을 약속했고 대책위는 용산과 춘천의 반환 사례를 토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내 군시설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군 부대와 시설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원주 지역을 포괄한 민간군 상생협력협의회로 했습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8가지 안건을 모두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고 분기별로 만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7회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GTS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합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기업, 나라라,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500개 부스, 핵심 바이어 500명, 국내외 참관객 최소 10만 명 이상 등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2배로 높여 잡았습니다. 기업 부스 배치는 건강 푸드, 여행 힐링, 미용 의료, 첨단 기업, 가상현실 체험, 드론, 키오스크, 전기 자동차 등 산업별로 특화합니다. 또 제15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가뭄까지 예상되면서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모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 잎이 타들어갈 수 있다며 모 키의 절반에서 3분의 2 깊이까지 물을 대 뿌리 활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벼 물바구미와 애멸구, 벼 굴파리류 등의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양 초기에 동시 방제약을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에서 사과 가지 마름병이 발생했습니다. 전파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마땅한 약제가 없어서 일단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큽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푸른색을 띠어야 할 사과나무 잎사귀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에도 군데군데 마른 잎사귀가 보입니다. 과수 세균병인 가지 검은 마름병에 걸린 겁니다. 과수 화상병에 비해 전파 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가지 검은 마름병 역시 마땅한 방제약이 없어 사과 재배 농가에는 치명적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내가 해놨는데 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니까 지금 막막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상 문제고 뭐고 내가 안 해도 모르거든요. 병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는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정확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래 세균병인 가지 검은 마름병은 1995년 강원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2008년부터 춘천과 홍천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2차례 과수 세균병 사전 방제가 대책의 전부입니다. 과수 세균병은 일단 전염이 되면은 뚜렷한 방제약제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염원을 제거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가지 검은 마름병에 걸린 나무가 과수원의 10%를 넘을 경우 전체 나무를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해 사과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원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중앙동과 우산동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중앙동과 우산동 지역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동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원도심 기능 회복과 예술 공간 조성을, 우산동에는 2022년까지 167억 원을 들여 상권 활성화와 청년 공간 조성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의용 소방대의 안전 예방 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돕기 위해 지역 의방 소방대에 순찰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전달식에는 원주 소방서 의용 소방대와 원주시 도의회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업과 귀래 등 5개 의용 소방대에 승합 순찰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전달한 6대를 포함해 앞으로 모두 11대의 순찰 차량이 화재 취약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용접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붙어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는 공사 중이던 주택 9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쯤에는 평창군 진부면의 한 축사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58살 박모 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건설사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PD수첩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원주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건설업계 관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대학 교수와 법률 전문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10명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을 공개할 경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만 심사되며 원주에선 지난 2017년 혁신도시 아파트 심사 이후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한지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에서 현지인들과 만납니다. 한지개발원은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 초청으로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지에서 한지 문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양의 바람을 주제로 한지 대전 우수작품 전시, 한지 패션쇼, 한지 뜨기 시연과 학술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한지개발원은 지난 2011년 파브리아노 종이 박물관과 종이문화 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은 내년 원주 한지 문화제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환경청, 기상청, 원주교육지원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녹색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환경 보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물 절약 글짓기 공모전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해서 제정됐습니다. 제4회 코이카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영월 글로벌 인재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족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5개 나라의 전통 음식 30여 가지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국 민속의 사물놀이와 합창 공연도 펼쳐졌고 오늘 세계 환경의 날 취지에 맞춰 일회용품 없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 축제는 국제 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4년 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동강 뗏목 축제를 젊은 세대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병맛 영화제란 이름으로 미니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병맛은 맥락이 없고 형편없지만 왠지 웃음이 나오는 콘텐츠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영월군은 이달부터 7월 21일까지 물과 관련한 1분 미만의 재미있는 영상을 공모하고 동강 뗏목 축제가 열리는 오는 8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상작 200만 원 등 13개 우수작품에 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주부터 원주, 춘천, 홍천 등 도내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줄기 썩은 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줄기 썩은 병은 세균과 곰팡이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